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에는 무엇이 올라왔나요? 혹시 건강을 생각해서 신선한 샐러드나 찐 채소를 챙겨 드시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식사를 하고 나면 오늘 참 내 몸에 좋은 일을 했구나라고 뿌듯해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음날 아침, 개운하기는커녕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쉬어 있거나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 눈앞이 핑 도는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증상을 겪으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혹은 어제 음식을 좀 짜게 먹었나, 단 걸 너무 많이 먹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그 원인 모를 증상의 진짜 범인이 바로 여러분이 심장과 뇌를 지키기 위해 철석같이 믿고 챙겨 먹었던 별표 그 채소, 별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건강식품의 대명사로 불려온 바로 그 채소들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보약이었던 이 음식들이 60세가 넘어서는 조용히 우리 몸속 혈관을 조이고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병을 부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중장년층의 건강을 연구하고 환자분들이 스스로 치유의 길을 찾도록 돕고 있는 김현수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을 만나며 얻은 아주 중요한 통찰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참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40대에는 분명 몸을 살리는 약이었던 음식이 70세가 넘어서는 오히려 독이 되어 응급실을 찾게 만드는 경우들이죠. 특히 평소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 같은 처방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잘못된 시간대에 이 채소들을 드셨을 때 그 위험성은 배가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 자체를 끊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우리 몸의 생리에 맞춰 먹는 법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저는 60세 이상인 분들이 모르고 드셨다가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9가지 채소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채소들을 약처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비결까지 모두 전해드릴 것입니다.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1위 채소는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 거의 매주 올라오지만 60대 이후에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의지해왔던 채소가 어떻게 뇌에 숨겨진 적이 될 수 있는지 60세 이후 가장 주의가 필요한 채소 9위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9위, 시금치, 스피니치. 첫 번째는 뽀빠이의 힘의 원천, 바로 시금치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시금치는 철분, 마그네슘, 그리고 각종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식품 중 하나로 칭송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셨다면 이 슈퍼푸드도 먹는 방법이 틀렸을 때 친구에서 적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금치에 들어있는 별표 수산, 악설레, 별표이라는 천연 화합물 때문입니다. 이 수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20에서 30대 젊은 콩팥은 이 수산을 소변으로 아주 쉽게 배출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은 자연스레 떨어지고 혈관은 딱딱해지기 마련이죠. 게다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이나 비타민 D 보충제를 따로 챙겨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 속에서 수산과 칼슘이 만나 작은 결정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치 수도 파이프에 모래가 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미세한 결정들이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좁은 동맥을 막거나 좁게 만듭니다. 혈류가 약해지면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작은 혈전들이 생겨나면서 소리 없는 뇌졸중, 즉 별표 무증상 뇌경색, 별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뇌세포가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죠.
물론 시금치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60세 이후의 몸이 그것을 처리하는 능력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닥터 김의 안전 섭취 팁, 안전하게 드시려면 시금치는 저녁보다는 활동량이 많은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칼슘제나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실 때는 시금치 반찬과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면 수산 성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8위. 브로콜리, 브라컬리. 8위는 항암식품의 제왕,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면역력과 장수를 돕는 비타민이 가득해 심장에 좋은 채소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료실에서 지켜본 바로는 60세 이후 브로콜리 섭취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채소 자체의 독성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드시는 약물과의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핵심은 브로콜리에 다량 함유된 별표 비타민 K 별표입니다. 비타민 K는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먹게 하는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뇌졸중이나 심장병 예방을 위해 별표 와파린, 플라빅스,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 혈액 희석제, 별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약은 피를 묽게 만들려고 하는데 브로콜리의 비타민 K는 피를 다시 굳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약의 효과가 떨어져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지거나 반대로 약효 조절이 안 되어 출혈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한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뇌졸중의 위험 순간입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별표 불규칙한 섭취 별표입니다. 몸에 좋다니까 이번 주는 브로콜리를 왕창 먹어야지 했다가 다음 주는 아예 안 먹는 식의 패턴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가 처방한 약의 용량이 몸에 맞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닥터 김의 안전 섭취 팁 브로콜리를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별표 꾸준함과 일관성 별표입니다. 매일 조금씩 일정한 양을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양을 확 늘리거나 줄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평소 브로콜리를 얼마나 드시는지 꼭 말씀드리고 약 용량을 조절받으세요. 60세 이후의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 7위. 로메인 상추, 로메인 레티스. 많은 분이 저녁 식사로 가벼운 샐러드를 드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칼로리도 낮고 소화도 잘 되니 심장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죠. 특히 아삭한 식감의 로메인 상추는 샐러드의 단골 손님입니다. 하지만 이 로메인 상추를 별표 늦은 밤 별표에 드시는 것이 조용히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이유는 로메인 상추가 가진 강력한 천연 이뇨 작용 때문입니다. 즉, 몸의 수분을 밖으로 배출하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화장실 한번 다녀오면 그만이지만 60세가 넘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노화된 신장은 수분을 재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우리 뇌는 갈증을 느끼는 신호도 약해집니다. 상추를 먹고 잠이 들면 밤새 소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물이 줄어든 강물처럼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고 농도가 짙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끈적해진 혈액은 좁아진 노년의 동맥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수면 중 혈전, 피떡이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를 이미 드시고 계신다면 그 위험은 훨씬 더 커집니다. 닥터 김의 안전 섭취 팁 해결책은 샐러드를 피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바꾸는 것입니다. 로메인 상추는 우리 몸의 수분 보유력이 좋은 점심이나 이른 오후에 즐기십시오. 만약 저녁에 드셔야 한다면 반드시 물 한 잔을 충분히 함께 드셔서 밤사이 혈액순환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로메인 상추는 좋은 친구지만 60세 이후에는 시간을 가려 사귀어야 합니다. 6위. 생당근, RAW 캐러츠.
당근은 아삭한 식감과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 덕분에 최고의 간식으로 꼽힙니다. 등산 가실 때나 출출할 때 오독오독 씹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별표 생당근, 별표를 빈속이나 늦은 밤에 드시면 혈관과 뇌에 보이지 않는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근이 채소라고 생각하지만 생당근은 소화 과정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천연 당분을 혈액으로 방출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에너지원이 되지만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인슐린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별표 혈당 스파이크, 별표라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밤사이 혈당이 치솟았다가 급격히 뚝 떨어지면 우리 몸은 비상이 걸립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마구 뿜어냅니다. 이 호르몬들은 자는 동안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가벼운 탈수까지 겹친다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미세 혈전이 생기기 완벽한 폭풍 전야가 되는 셈입니다. 닥터 김의 안전 섭취 팁 생당근을 밤늦게 혹은 당근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은 피하십시오. 가급적 활동하는 낮 시간에 드시되 삶은 달걀, 견과류, 요거트 같은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분 흡수 속도가 훨씬 느려져 혈당이 널뛰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낮에 당근은 약이지만 밤에 당근은 독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잠시만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이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접하게 돕습니다. 계속해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이, 마늘, 가어릭. 한국인에게 마늘이 없는 식탁은 상상할 수 없죠. 마늘은 수세대에 걸쳐 항암, 면역력, 혈압 조절 등 자연이 준 최고의 치료제로 칭송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 특히 혈액순환 개선제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마늘은 수호천사에서 위험한 존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확인한 바로는 마늘 자체가 아주 강력한 천연 혈액 희석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피가 굳는 것을 막아 혈류를 좋게 합니다. 약을 안 드시는 분께는 참 좋은 효능입니다. 하지만 병원 약과 마늘 엑기스, 마늘 황 같은 고농축 제품을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뇌의 미세 혈관이 아주 작은 충격에도 터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 이유 없는 어지럼증, 잘 멈추지 않는 코피, 심한 경우 뇌출혈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몸에 좋으라고 먹은 마늘 진액이 오히려 혈관을 너무 헐겁게 만드는 꼴이 되는 것이죠. 닥터 김의 안전 섭취 팁 마늘을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음식 양념으로 들어가는 정도의 익힌 마늘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허락 없이 마늘 보충제, 흑마늘 진액 등을 고용량으로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열을 가해 익혀 드시면 혈액 희석 작용은 줄어들고 위장에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만약 몸에 멍이 잘 든다면 마늘 섭취를 줄이셔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4위, 양파, 어니언즈. 양파 역시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죠. 퀘르세틴 성분이 풍부해 혈관 청소부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혈압약을 드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양파를, 특히 양파즙 형태로 과다 섭취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혈관을 확장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미 혈압을 낮추는 약을 드시는 상태에서 양파즙까지 수시로 드시면 혈압이 필요 이상으로 뚝 떨어지는 별표 저혈압 쇼크, 별표가 올 수 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지면 뇌로 가는 압력이 부족해져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 어지러움, 심하면 실신으로 이어져 낙상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밤 시간대에 이런 일이 생기면 경미한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닥터 김의 안전 섭취 팁 양파는 주식이 아니라
반찬으로 즐기십시오. 생양파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퀘르세틴의 너무 강한 효과를 조절하고 소화도 돕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농축된 양파즙보다는 식사 때 요리에 넣어 드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한 법입니다. 3위. 옥수수. 코언. 겨울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 정말 맛있는 추억의 간식이죠. 하지만 많은 분이 간과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옥수수는 채소가 아니라 별표 곡물, 탄수화물 덩어리, 별표에 가깝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옥수수를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급격히 포도당으로 변해 혈당이 치솟습니다. 마치 설탕 덩어리나 흰 빵을 먹었을 때와 비슷합니다. 인슐린 반응이 느리고 혈액순환이 약한 고령자에게 이런 급격한 혈당 변동은 뇌혈관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혈당이 끈적해지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이는 뇌졸중과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채소니까 괜찮겠지 하고 밤참으로 찐 옥수수 두세 개를 드시는 것은 혈관에 설탕물을 들이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닥터 김의 안전 섭취 팁: 옥수수는 간식이 아니라 밥 대신 드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활동량이 적은 밤에는 피하시고 드실 때는 달걀이나 두유 같은 단백질과 함께 드셔서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가공된 옥수수 통조림보다는 신선한 옥수수를 쪄서 적당량만 즐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2위. 아스파라거스. 어스페러거스. 아스파라거스는 스테이크 옆에 곁들여 나오는 고급스럽고 건강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이 채소 역시 혈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도 로메인 상추처럼 강력한 별표 천연 이뇨제 별표입니다. 붓기를 빼주는 고마운 음식이지만 고령자에게는 밤사이 탈수를 유발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모임에서 고기와 함께 아스파라거스를 잔뜩 드시고 술까지 한 잔 곁들이신다면 알코올과 아스파라거스의 이뇨 작용이 합쳐져 밤새 심각한 탈수를 일으킵니다. 혈액은 농축되어 걸쭉해지고 노화된 혈관을 통과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수면 중 뇌로 가는 산소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미세 혈전이 형성될 위험이 커집니다. 닥터 김의 안전 섭취 팁: 아스파라거스는 가급적 점심 식사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아직 수분이 충분하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녁에 드신다면 오이나 멜론같이 수분이 많은 과채류를 후식으로 드시거나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1위. 토마토, 터메이토즈. 대망의 1위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의아하신가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서양 속담이 있을 정도로 건강의 상징인데 말이죠.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 주방의 필수 식재료가 뇌졸중 증상과 유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가지과, 나이세인, 식물에 속하며 솔라닌이나 히스타민 같은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젊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 들어 면역 체계가 예민해진 일부 어르신들에게는 만성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관을 예측할 수 없이 수축시키거나 확장시키기도 하죠. 그 결과 이유 없이 관절이 붓거나 어지럼증, 두통, 혹은 뇌졸중 초기 증상과 비슷한 손발 저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의 강한 산성 성분은 위산 역류를 일으켜 밤잠을 설치게 하고 이는 수면 부족으로 이어져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특히 밤에 생토마토를 설탕에 재워 드시는 것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염증과 혈당 스파이크를 동시에 부르기 때문입니다. 닥터 김의 안전 섭취 팁: 그렇다고 토마토를 드시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익혀서 드십시오.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에 살짝 볶거나 끓여 드시면 독성 성분인 솔라닌은 줄어들고 심장에 좋은 리코펜의 흡수율은 생으로 먹을 때보다 4배 이상 높아집니다. 잠들기 전 차가운 생토마토보다는
따뜻하게 조리된 토마토 요리를 낮에 드시는 것이 60세 이후의 혈관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채소들의 숨겨진 위험을 듣고 나니 조금 놀라셨거나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거야? 하며 불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채소는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고 배워왔으니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엔진은 예전과는 다릅니다. 신장의 처리 속도는 느려지고 혈관은 얇고 약해지며 수분 보유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약도 내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독이 될 수 있듯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언제, 어떻게,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점심에 먹는 샐러드는 활력을 주지만 밤에 먹는 샐러드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리에 쓴 마늘은 심장을 지키지만 마늘 액기스는 혈전 용해제와 만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과 균형, 그리고 내 몸에 대한 관심. 이것이 바로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건너가는 진짜 열쇠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면 할수록 건강을 통제하는 힘은 더 강해집니다. 수분 섭취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식사 시간을 현명하게 조절하며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을 의사 선생님께 한 번만 더 물어보는 작은 노력. 그 노력만으로도 여러분은 사랑하는 음식을 두려움 없이 그리고 훨씬 더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 가장 놀라웠던 채소는 무엇인가요? 혹시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식습관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 무엇을 어떻게 올리느냐가 내일 아침 여러분의 맑은 정신과 활력,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독립적인 삶을 결정합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일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노화는 쇠퇴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변화의 과정일 뿐이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김현수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